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홍은조는 낮에는 은여로 밤에는 도적으로 살아가며 이중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적이 된 이유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대신해 정의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월대군 이열과의 얽힘은 그녀의 삶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은조와 이열은 영혼이 바뀌는 사건 이후 서로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열은 도적을 잡아야 하는 왕실의 인물이지만 은조의 삶을 직접 겪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정의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은조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열이 결코 무능하거나 냉혈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추격자와 도망자의 구도가 아니게 됩니다. 이열은 은조를 잡기보다 그녀가 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 내부의 부패, 백성을 착취하는 권력자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홍은조가 노리고 있던 마지막 목표가 단순한 금은 부하가 아니라 조정을 뒤흔들 결정적인 장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장부에는 고위 관료들과 왕실 인사들이 얽힌 비밀거래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왕실의 질서를 지키는 대군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홍은조가 있습니다. 한편 임재인은 점점 더 위험한 인물로 변화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대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임재인은 은조의 정체를 눈치채고 그 사실을 이용해 이열을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신혜림 역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과거 도적단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홍은조의 부모 세대와 얽힌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비밀은 곧 홍은조가 왜 선택받은 도적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후 전개될 이야기는 로맨스를 넘어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적단은 더 이상 은신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직접 부패한 권력을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홍은조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백성들 사이에서 훔치는 도적이 아닌 되찾아주는 도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열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은조를 잡는 대신 그녀가 장부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왕실 내부의 의심과 감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열 역시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은조는 마지막 도적질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도적질은 단순한 탈취가 아니라 왕실과 조정을 동시에 흔드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이 폭로되는 장면이 극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임재희 혹은 신혜림 중 한 명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희생은 홍은조와 이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들이 선택한 길이 결코 쉬운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는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은조는 더 이상 도적으로 불리지 않게 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오래도록 백성들의 입에 남게 됩니다. 이열 역시 왕실의 중심에서 물러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은혜하는 도적님화는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 정의와 선택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적이었던 한 여인이 세상을 바꾸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한 남자가 진짜 정의를 선택하는 이야기.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가장 유력한 방향입니다. 이상 작가의 다음 수였습니다.